지민 씨, 오늘 옷 컨셉이 뭐예요? 촌스러운 콘셉트? 가방 이거 진짜 맞아요? 동대문 느낌인데? 사진은 빠져주세요. 우리 멤버들만 찍어야 해서요. 첫 만남부터 쏟아진 모욕들. 남편 회사 사모 모임에서 저는 공개적인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누군가는 제 가방을 뒤집어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제 옷차림을 모임 분위기 망친다며 비웃었죠. 그날 밤 단톡방에는 제 뒷모습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수준 떨어진다는 말과 함께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울며 돌아간 집에 그들의 인생을 뒤흔들 금융권의 전설이 앉아 있었다는 걸.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연 친구를 찾아주신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충만하길 바랍니다. 당신 오늘 옷 컨셉이 뭐예요? 촌스러운 콘셉트? 여러분, 제 인생에서 그렇게 창피했던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45살 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저 지민은 그날 남편 회사의 임원 사모 모임에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남편은 최근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고 그 기념으로 사모 모임에 참석하라는 초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남편은 그날 아침 가볍게 말했습니다. 편하게 있으라고, 다 좋은 분들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옷장에서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산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냈고 결혼 10주년 때 남편이 선물해준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하고 정갈했으니까요. 장소는 강남의 한 특급 호텔 VIP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제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도를 걷는 여성들의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반짝였고 가방은 제가 TV에서만 보던 명품 브랜드들이었습니다. 한 여성은 손톱에만 100만 원이 넘게 들었을 것 같은 네일 아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두 굽 소리조차 제 것과는 달랐습니다. 탁, 탁, 탁. 자신감 넘치는 소리였습니다. 룸에 들어서자마자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약 15명 정도의 여성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빛이 저를 위에서 아래로 훑쳤습니다. 그 눈빛들이 제 온몸을 스캔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발, 가방, 옷, 액세서리, 헤어스타일까지요. 마치 감정사가 물건을 감정하듯 저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지만 충분히 들릴 만큼 큰 목소리였습니다. 어머, 저분이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래요. 부장님 부인이라고요. 그리고는 그래서 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그래서라는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건가요? 그래서 옷이 저렇다는 건가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건가요? 저는 가장 구석진 자리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며 한 여성이 입장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든 그녀는 이 모임의 실세, 회장 부인이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룸을 한 바퀴 둘러보다가 저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오늘 옷 컨셉이 뭐냐고, 촌스러움 콘셉트냐고요. 룸 안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어깨가 들썩였고 또 누군가는 대놓고 키득거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사람이 아니라 전시된 물건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물건보다 못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의 한 여성이 회장 부인에게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분은 처음 오신 분이라서 아직 우리 모임 분위기를 모르신대요, 라고요. 마치 제가 규칙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귀까지 빨개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페이지에 최소 15만 원부터 시작하는 코스 요리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다들 자연스럽게 주문했습니다. 오늘은 B코스로 와인 페어링 추가해 주세요. 디저트는 따로 주문할게요. 마치 수십 번 와본 듯한 익숙한 태도였습니다. 한 여성이 메뉴판을 보며 물었습니다. 지민 씨는 저렴한 메뉴로 드려야 하냐고요. 또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앞에 놓인 물잔조차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마비된 것처럼 감각이 없었습니다. 물잔을 들려다가 손이 미끄러져 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 여성이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심하라고, 이거 샤넬 재킷이라고, 얼마짜린 줄 아냐고요. 저는 황급히 냅킨으로 물을 닦으며 연신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웨이터를 불러 다른 자리로 옮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식을 제대로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제 옆에 앉은 여성이 제 팔찌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시장에서 2만 원에 산 작은 은팔찌였습니다. 저는 그게 예뻐서 매일 끼고 다녔는데요. 그녀는 맞은편 여성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건 10만 원도 안 하겠다고요. 역시나 제게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들으라고 한 말이었을 겁니다. 저는 팔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습니다. 손으로 팔찌를 가렸습니다. 숨고 싶었습니다.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세계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싶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회장 부인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단체 사진 찍자고요. 오늘도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우리 모임 인스타에 올릴 거라고 했습니다. 여성들이 우르르 일어나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옷들이 한 곳에 모이자 마치 패션쇼 같았습니다. 반짝이는 보석들, 명품 가방들, 완벽한 메이크업들. 그들은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웃었습니다. 저도 어정쩡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민 씨는 잠깐 빠져달라고요. 오늘은 기존 멤버들만 찍는다고요. 나중에 정식 멤버 되면 그때 함께 찍자고요. 그 말에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저는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그녀들이 웃으며 사진 찍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첫 사모 모임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제 얼굴을 힐끗힐끗 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눈물이 계속 맺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손톱으로 손바닥을 꾹꾹 눌렀습니다. 아프면 울음이 멈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강서구에 있는 30평대 낡은 아파트입니다. 20년 된 건물이라 복도에는 곰팡이 냄새가 조금 났지만 저는 이 집이 좋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은 전세금으로 장만한 첫내 집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는 낡아서 끼익끼익 소리가 났고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지만 이 집에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전까지는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78세의 시어머니께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셔서 걷는 것도 불편하신데 혼자 계시면 늘 뭐라도 하려고 하십니다. 부엌에서 국자로 찌개를 저으시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빨리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할게요. 왜 이러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심심해서 그냥 좀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국자를 든 손을 멈추시고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얼굴이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었냐고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요. 시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연세에 며느리 걱정까지 하시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왠지 모르게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아직 못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목이 쉴 정도로 울었습니다. 왜 저를 저렇게 대했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가난한 게 잘못인가요? 명품을 못 사는 게 잘못인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톡 알림이었습니다. 단톡방 초대 메시지였습니다. 해피 사모 클럽이라는 이름의 단톡방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혹시 사과 메시지라도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올라오는 메시지들은 사과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떴습니다. 오늘 지민 씨 너무 촌스러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뒤이어 댓글이 달렸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다고, 저런 옷을 어디서 구했냐고요. 메시지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다음 모임엔 옷 좀 갖춰 입고 오라고 해야 하냐는 말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음 이모티콘을 연달아 보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이러는 건가요? 저는 답장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요? 제가 왜 미안해해야 하죠? 저는 단톡방을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나가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았습니다. 나가면 뒤에서 더 심한 말들이 오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알림을 껐습니다. 핸드폰을 엎어놓고 다시 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모임 어땠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오늘 모임에서 있었던 일들을요. 제 옷이 촌스럽다고 놀림받았다는 것, 사진에서 빠지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 단톡방에서 저를 조롱한다는 것을요.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원래 좀 그렇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요. 회사 생활이 그런 거라고 조금만 참으라고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참으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참아야 하는 건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저는 부엌으로 가서 식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들어 놓으신 된장찌개와 반찬들을 상에 올렸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셨습니다.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회장 부인의 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 차갑고 비웃는 눈빛이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촌스러움 콘셉트? 새벽 2시쯤 됐을까요? 핸드폰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단톡방이었습니다. 저는 알림을 껐는데도 자꾸 신경이 쓰여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메시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찍은 단체 사진이 올라왔는데 아름답고 화려한 여성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댓글이 달렸습니다. 역시 우리 모임은 수준이 달라 다들 너무 멋지다. 오늘 사진 대박. 인스타에 올려도 되지? 당연하지. 근데 다행히 어떤 분은 안 계시네 키읔키읔. 맞아 키읔키읔키읔 사진 퀄리티 살렸어. 그 어떤 분이 저라는 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제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일을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집안일에 집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빨래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단톡방 알림은 계속 울렸습니다. 다음 모임 공지가 떴습니다. 2주 후 청담동 프렌치 레스토랑이라고 했습니다. 드레스 코드는 엘레강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남편 회사 생활에 지장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두 번만 더 참으면 적응될 거라고요. 저는 이번에는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할인하는 원피스를 샀습니다. 30만 원짜리였는데 제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롱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헤어샵에도 갔습니다. 평소에는 동네 미용실을 가지만 이번에는 좀 비싼 곳으로 갔습니다. 모임 당일 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괜찮아. 이번에는 괜찮을 거야. 준비했잖아. 나름 괜찮게 입었잖아.
청담동 레스토랑은 입구부터 달랐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차를 받아주고 도어맨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왔는데 다른 분들은 다 외제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벤츠, BMW, 그리고 제가 이름도 모르는 고급차들이요. 2층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또다시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이번에는 15명이 아니라 2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신입사모들이 몇 명 더 온 것 같았습니다. 회장 부인이 저를 보더니 빙긋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왠지 섬뜩했습니다. 어머, 지민 씨, 오늘은 좀 나아졌네요? 노력은 하셨어요. 그 말에 주변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노력은 하셨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옆에 앉은 여성이 제 가방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가방이었는데 그래도 20만 원은 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쳐다봤는데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가방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이거 혹시 가짜 아니에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가방의 지퍼를 만졌고 누군가는 안감을 들여다봤습니다. 제 가방이 마치 짝퉁 감정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안감 스티칭이 좀 이상한데? 근데 이 브랜드 요즘 가짜 많잖아. 맞아. 동대문에서 엄청 팔던데.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을 열어 변명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기, 이건 백화점에서, A 백화점에서 샀다고 다 진품은 아니잖아요. 요즘 교묘하게 섞어 놓는다던데? 회장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지민 씨, 우리 모임은 말이죠. 최소한의 품격은 지켜야 해요. 명품 한두 개는 기본이에요. 근데 이렇게 애매한 거 들고 오시면 곤란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모임 이미지도 생각해야죠. 저는 가방을 도로 빼앗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으로 꼭 껴안았습니다. 숨고 싶었습니다. 메뉴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가격이 한 코스에 25만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다들 와인 페어링을 추가했습니다. 1인당 40만 원이 넘는 식사였습니다. 지민 씨는 부담스러우면 파스타 단품 드실래요? 그게 제일 저렴한데. 한 여성이 친절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전혀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파스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간 회장 부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 참. 우리 모임 회비 얘기 좀 할게요. 이번 달부터 분기별로 회비를 받으려고요. 얼마예요? 1인당 100만 원이요. 우리 모임 운영비도 있고 행사 준비비도 있고 하니까요. 100만 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기별로 100만 원이면 1년에 400만 원입니다. 우리 집 한 달 생활비가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민 씨? 회장 부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신입은 좀 더 내야 할 것 같아요. 일종의 배려금이랄까? 우리 모임에 들어오려면 성의를 보여야죠. 150만 원만 내주실래요? 네. 저는 제대로 대답도 못했습니다. 150만 원이요? 왜 저만 더 내야 하는 건가요? 부담스러우면 이 모임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죠? 우리 모임은 수준이 있으니까.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가면 남편 회사에서 뭐라고 할까요? 부장 부인이 사모 모임도 제대로 적응 못한다고 수군거릴 게 뻔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다고 준비해 오겠다고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또 사진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민 씨, 오늘도 사진은 기존 멤버들만 찍을게요. 회비 내고 정식 멤버 되면 그때 같이 찍어요. 저는 또다시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화장실 쪽 복도에 서서 그녀들이 웃으며 사진 찍는 모습을 봤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는 그녀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는데 누군가 제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근데 지민 씨 남편이 뭐라고 했죠? 부장, 우리 모임의 부장 부인이라니. 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최소 임원은 돼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계단을 급하게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간 휘청했는데 다행히 난간을 잡아서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구두도 제대로 못 신으시나 봐. 연습 좀 하고 오시지.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사님이 휴지를 건네주셨지만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9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단톡방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습니다. 메시지가 수십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단톡방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찍은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꼭 안고 구석에 서 있는 제 뒷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지민 씨 패션 평가 키읔키읔키읔. 진짜 수준 떨어졌어 키읔키읔. 저 가방 진짜 가짜 같지 않아? 나는 확실히 가짜인 것 같던데 키읔키읔. 다음엔 좀 준비하고 오시길. 메시지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웃음 이모티콘, 손가락질하는 이모티콘, 갖가지 조롱의 표시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계셨으니까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공황이 온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조여들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10분일 수도 30분일 수도 있었습니다. 겨우 진정하고 나와서 거실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들어온 건 11시쯤이었습니다. 또 야근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요. 150만 원을 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 제 가방이 가짜 같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 또 사진에서 빠졌다는 것을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회사 생활이 원래 그래. 좀 참아. 참으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잘못한 건 아니지. 근데 그냥 적응해야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지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남편은 샤워를 하러 갔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단톡방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민 씨는 다음엔 안 와도 될 듯? 인정 키읔키읔 우리 모임 분위기 망친다. 회비도 못 낼 것 같은데 키읔키읔. 저는 단톡방을 나가려고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면 더 심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림만 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단톡방을 켰다가 껐다가 반복했습니다. 메시지를 읽고 삭제하고 또 읽고 또 삭제하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5시쯤 또 다른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모임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화려한 여성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완벽한 우리들. 그리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역시 지민 씨 없으니까 사진이 훨씬 나은데? 키읔키읔. 그 글을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온 힘을 다해 울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가난한 게 잘못인가요? 명품을 못 사는 게 죄인가요? 아침이 되어도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하면서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은 척 했습니다. 괜찮을 리 없는데 괜찮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트도 못 갔습니다. 동네를 걷다가 혹시 사모 모임 사람들을 만나면 어쩌나 싶어서요. 택배 받으러 나갈 때도 복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사모 모임 사람 한 명을 만났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못 본 척 했습니다. 아니,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휙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마치 저는 투명 인간인 것처럼요. 또 다른 날 카페에 갔습니다.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사모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들은 저를 보더니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지민 씨 여기 오는 곳이 아니지 않나? 여기 커피 한 잔에 10,000원인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커피를 다 마시지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를 엎을 뻔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거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으니까요. 옷장을 열어도 입을 옷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뭘 입어도 촌스러워 보였습니다. 외출할 때도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웃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는데 저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막 조용한 관찰자의 감지.
그날도 저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단톡방 알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모임 공지였습니다. 3주 후 한강뷰 호텔 프라이빗 라운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끄고 엎어놓았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셨습니다. 지민아, 들어가도 되겠니?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대답했습니다. 네, 들어오시라고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셔서 걸음이 느리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침대 끝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아, 시어머니가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한테 말 안 할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눈 보면 알아. 며칠째 운 거 다 알고 있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누가 널 괴롭히니? 말해봐. 저는 결국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모 모임에서 있었던 일들을요. 어떻게 조롱당했는지, 어떻게 무시당했는지, 단톡방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요. 말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다 들으신 후에도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시어머니는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방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위로의 말씀이려니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정장 차림으로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재킷을 입으셨는데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소에는 편한 옷만 입으시거든요.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았지만 남편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방으로 들어간 후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민아, 너 그 사람들 명함 같은 거 있어? 남편이 어느 회사 다니는지 아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톡방에 프로필이 있었거든요. 회장 부인 남편은 대성건설 회장이었고 다른 분들도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임원들 부인이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이제 들어가서 쉬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가다가 그걸 봤습니다. 시어머니 방 문틈 사이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몰래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쁜 건 알지만 너무 궁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낮고 묵직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저 맞습니다.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성건설 최근 재무제표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비공개 정보는 아니어도 됩니다. 공시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성건설이라면 회장 부인 남편 회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 회사 정보를 알아보시는 거죠? 그리고 혹시 한빛은행 쪽에서 대출 연장 관련해서 움직임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김 상무님께 제 이름 대시면 됩니다. 한빛은행? 김상무?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은행 상무를 아시는 거죠? 통화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화장실로 갔다가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대체 뭘 하시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편한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어젯밤 일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 방에서 또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또 몰래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확인됐습니까? 부채 비율이 480%? 그 정도면 심각하네요. 대출 연장은 거절 예정이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묘한 미소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문자로 보낸 리스트요. 세무 리스크, 금융 리스크 위주로요.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체 누구신 거죠?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알아보실 수 있는 거죠?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당신 방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 침대 위에, 심지어 바닥에까지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노트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안경을 쓰신 모습이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앉아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지민아, 어머니가 누군지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 없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주부셨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래된 명함첩을 꺼내셨습니다. 가죽으로 된 낡았지만 고급스러운 명함첩이었습니다. 펼치자 명함들이 빼곡했습니다. 한빛금융지주 부행장, 금융감독원 국장, 대한은행 전략기획실장, 재무부 차관.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다 뭐죠? 어머니는 말이야.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30년 동안 금융권에서 일했어. 한빛은행에서 시작해서 금융지주 부행장까지 올라갔지. 은퇴한 지는 10년 됐지만 아직도 업계 사람들은 어머니를 기억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금융지주 부행장이셨다고요? 지민아, 우리 며느리가 무시당하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지.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허세를 부리는지, 얼마나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어머니가 다 확인했어. 시어머니는 서류 몇 장을 제게 건네셨습니다. 회사 재무제표, 신용평가 보고서, 대출 내역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회장 부인 남편 회사, 대성건설은 지금 부채 비율이 480%야.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절하면 부도 위험이 있어. 그리고 이미 한빛은행에서는 거절 방침을 정했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사모들, 남편 회사들도 마찬가지야. 세무조사 대상이거나 횡령 의혹이 있거나 분식회계 정황이 있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다 썩어 있는 거야. 시어머니가 노트북을 돌려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화면에는 각 회사들의 리스크 분석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 몇 통만 하면 이 사람들은 다 무너져. 대출 연장 거절, 세무조사 착수, 신용등급 하향. 방법은 많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분이셨다니. 그동안 제가 모시던 그 조용하고 소박한 시어머니가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진 분이셨다니. 하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건 너무 쉬운 방법이거든.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갈 거야. 다음 모임에.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똑똑히 보여줄 거야. 누가 진짜 수준 있는 사람인지. 어머님, 정말요? 그래. 그러니까 짐이나 다음 모임 날짜 알려줘. 어머니도 같이 갈게. 저는 그 순간 울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고마울 것 없어. 우리 며느리 지켜주는 건 당연한 거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편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힘을 가진 편이요.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래된 동료들에게 연락하고 자료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빛은행 상임고문, 금융감독원 전 국장, 재무부 전 차관. 시어머니가 전화를 거는 사람들의 직함은 하나같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시어머니를 선배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선배님. 자료 준비해 놓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선배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의 한마디면 모든 것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를. 이틀 후 비서라는 분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시어머니를 뵙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부행장님, 자료 가져왔습니다. 부행장님, 저는 그 호칭을 듣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은퇴하신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부행장님으로 불리시는 것입니다. 비서가 가져온 서류는 두툼한 파일 5개였습니다. 각 회사별로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재무제표, 신용평가, 대출 현황, 세무 리스크, 경영진 비리 정황까지 모든 것이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훌륭해. 고마워. 시어머니가 자료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다음 주가 모임 날이지?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준비 끝났네. 짐이나 그날은 너 편하게 입어. 어머니가 다 해줄 테니까.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자료를 정리하셨습니다. 서재가 거의 작전 본부처럼 변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 회사별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포스트잇으로 관계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시어머니 서재에 들어가 구경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놀라운 것들이 보였습니다. 30년 전 신문 스크랩, 금융위기 당시 대책회의록, 대기업 구조조정 보고서. 시어머니의 과거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셨네요. 제가 말했을 때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다 옛날 얘기야. 지금은 그냥 평범한 할머니지. 하지만 전혀 평범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자료를 정리하시는 모습, 전화 통화하시는 모습, 계획을 세우시는 모습, 모든 것이 전문가의 그것이었습니다. 모임 전날, 시어머니가 옷장에서 정장을 꺼내셨습니다. 검은색 샤넬 트위드 재킷과 스커트 세트였습니다. 오래된 옷이었지만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이거 한 30년 됐나? 그때 파리 출장 가서 샀던 건데. 시어머니가 옷을 쓸어내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맨날 이런 옷 입고 다녔지. 회의하고 협상하고 결제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한때는 저렇게 화려한 세계에 계셨구나. 하지만 지금은 며느리를 위해 다시 그 옷을 꺼내 입으시는구나. 모임 당일 아침부터 시어머니는 준비를 하셨습니다. 헤어를 단정하게 묶으시고 연한 화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샤넬 재킷을 입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소박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권위 있는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떠니? 어머니 이상하지 않지? 아니에요. 정말 멋지세요. 시어머니는 서류 가방을 챙기셨습니다. 그 안에는 준비한 자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자, 가볼까? 우리는 택시를 타고 한강뷰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창밖을 보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표정이 결연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최상층 프라이빗 라운지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먼저 내렸고 시어머니가 천천히 따라오셨습니다. 라운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모들이 이미 다 와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 명품 가방, 반짝이는 보석들. 여전히 그들의 세계는 눈부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어머, 지민 씨 오늘도 왔네? 회비는 준비했으려나.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뒤로 들어오셨습니다. 라운지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걸어오셨습니다. 그 걸음걸이만으로도 범상치 않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회장 부인이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이 여기 어떻게? 우리 며느리한테 많은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오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모들의 시선이 계속 시어머니에게 머물렀습니다.
불안한 눈빛들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처럼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조심스럽게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실례지만 여기 계신 분들, 남편분들이 어느 회사 다니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사모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회장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대성건설 회장입니다. 아, 대성건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하나 꺼내셨습니다. 혹시 최근 회사 상황이 어떠신지 아세요? 네. 무슨?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시어머니가 파일을 펼치셨습니다. 그 안에는 대성건설의 재무제표가 가득했습니다. 대성건설의 현재 부채 비율이 480%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20% 증가했고요. 특히 단기 부채가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라운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모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회장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한빛은행에서 대출 연장 심사가 진행 중인데 결과가 그리 좋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걸? 회장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한빛은행에 좀 아는 사람이 있어서요. 시어머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엄청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제가 30년 동안 금융권에서 일했습니다. 한빛은행에서 시작해서 한빛금융지주 부행장까지 했었죠. 사모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도 그 장면이 통쾌했습니다. 평소 저를 무시하던 그들이 당황하는 모습을요. 부행장님이셨다고요? 한 사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은퇴한 지는 10년 됐지만 아직도 업계 사람들과는 연락하고 지내죠. 특히 한빛은행 현 상임 고문은 제 후배고 금융감독원 국장도 제 동기입니다. 시어머니는 명함첩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명함 몇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한빛은행 상임 고문, 금융감독원 국장, 재무부 차관. 사모들이 그 명함들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시어머니가 다시 서류를 넘기셨습니다. 대성건설이 다음 달 대출 연장 심사를 받는데 현재로서는 통과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이 너무 높고 최근 수주 실적도 좋지 않거든요. 만약 대출이 연장되지 않으면 시어머니는 말을 멈추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부도 위험이 있다는 것을요. 회장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시어머니가 다른 파일들을 꺼내셨습니다. 여기 계신 다른 분들 회사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전무님 부인, 남편분 회사가 신성전자죠? 최근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중이시더라고요. 한 사모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공개된 정보입니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무님 부인, 남편분 회사 대한유통은 최근 횡령 의혹이 제기됐죠? 검찰 수사가 곧 시작될 거라고 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모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이사님 부인, 미래건설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탈세 혐의로요. 시어머니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가셨습니다. 각 회사의 문제점들을, 리스크들을, 위기들을요. 사모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덮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명품 가방 들고 비싼 옷 입는다고 해서 진짜 수준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라운지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여기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다 들었습니다. 옷이 촌스럽다고 놀림받고, 가방이 가짜 같다고 조롱받고, 사진에서 빠지고, 단톡방에서 비웃음을 당했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남을 무시할 처지가 아니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본인 집안 사정은 어떤지도 모르고 남의 옷이나 가방이나 품평하고 계시더라고요. 회장 부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사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뭘 할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명함들을 만지작거리셨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대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고, 세무조사가 더 철저해질 수도 있고, 검찰 수사가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사모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며느리가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심 어린 사과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회장 부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걸어왔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민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몰라 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제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요, 정말 죄송해요. 다른 사모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사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게요. 괜찮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냥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주세요. 회장 부인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일어서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우리는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거든요. 호텔을 나서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민아, 괜찮아?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울 것 없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우리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민아, 기억해. 사람의 가치는 명품 가방이나 비싼 옷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진짜 품격은 남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단톡방에 메시지가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회장 부인의 메시지였습니다. 회원 여러분,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합니다.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는 모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민 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아래로 사과 메시지들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지민 씨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며 복잡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끝난 거구나. 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거구나. 그날 밤 시어머니의 방에서 불빛이 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방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서류들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니었으면. 그만해. 당연한 일이야.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지민아,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평범하게 사는 게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야. 네, 어머님.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 명품 가방 없어도 괜찮아. 비싼 옷 없어도 괜찮아. 내가 가진 따뜻한 마음이 가장 값진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톡방에 공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번 달부로 모임 회비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부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아래로 다른 사모들의 동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동감합니다. 그게 더 좋겠어요. 저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조롱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택배 기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지민님 맞으시죠? 택배요. 큰 상자였습니다. 보낸 사람은 회장 부인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과일 세트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민 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회장 부인 올림. 그 후로도 택배가 계속 왔습니다. 다른 사모들이 보낸 선물들이었습니다. 꽃바구니, 디저트 세트, 차 세트, 모두 사과의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선물들을 받으며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단톡방에 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다음 모임 장소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너무 비싼 곳보다는 편안한 곳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 제안에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장소는 강서구의 한 깔끔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였습니다. 모임 당일 저는 평소처럼 편안한 옷을 입고 갔습니다.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사모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많이 달랐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일반 가방을 들고 화려한 옷 대신 편안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민 씨, 이쪽으로 앉으세요. 회장 부인이 웃으며 제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편하게 먹어요. 메뉴도 부담 없는 걸로 골랐어요. 메뉴판을 보니 1인당 3만 원 정도의 가격대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가격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로를 품평하거나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민 씨, 시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한 사모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몰랐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나저나 시어머님 덕분에 저희도 정신 차렸어요. 그동안 너무 허영에 빠져 살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회장 부인이 말했습니다. 명품 가방, 비싼 옷.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했던 게 부끄러워요. 다른 사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반성했어요. 저도요. 앞으로는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깨달음만 있다면요. 식사가 끝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함께였습니다. 가운데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에 속한다는 것을요. 더 이상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가운데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 회장 부인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이렇게 편하게 만나요. 다른 사모들의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동감이에요. 다음이 벌써 기대돼요. 지민 씨, 오늘 고마웠어요. 저는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달라졌구나. 진심으로 달라진 거구나.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땠어? 모임. 좋았어요, 어머님. 다들 정말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흡족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사람은 깨달으면 변할 수 있는 거야.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고맙다는 소리 하네. 이제 그만해.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오늘 모임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어. 저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말했습니다. 사모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저를 대했는지요. 그래, 다행이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갔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며칠 후 회장 부인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민 씨, 시간 있으면 커피 한 잔 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약간 긴장했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회장 부인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화려한 옷이 아니라 편안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민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회장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집이 요즘 정말 어려워요. 시어머님 말씀대로 회사가 위기예요. 대출도 막히고 수주도 잘 안 되고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더 허세를 부렸던 것 같아요. 명품을 더 사고 비싼 모임을 하고 남들을 무시하면서 제 불안함을 감추려 했어요. 근데 시어머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진짜 품격은 이런 게 아니라고. 회장 부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민 씨한테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진짜 좋은 사람이 될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누구나 힘들 때가 있잖아요. 고마워요, 지민 씨.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진솔한 이야기들을요. 서로의 고민들을, 어려움들을, 두려움들을요. 카페를 나설 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모 모임은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 대신 동네 맛집에서 만났고 명품 자랑 대신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단톡방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회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임을 이제 자연스럽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대신 진짜 친구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회장 부인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만드는 모임보다 자연스러운 관계가 더 좋은 거니까요. 단톡방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만나고 진짜 친구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평온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검소한 옷을 입으셨습니다. 명함첩과 서류들도 다시 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요. 어느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 된장찌개 어때? 우리 지민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장 곳곳을 돌며 재료를 샀습니다. 신선한 두부, 호박, 양파. 평범한 재료들이었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며느리 손잡고 다니시네. 보기 좋아라. 우리 며느리가 효자예요.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김치를 썰고 저는 찌개를 끓였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들이 좋았습니다. 칼소리, 물 끓는 소리, 우리의 웃음소리.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요즘 얼굴이 정말 밝아졌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어머니 덕분이죠.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저으셨습니다. 아이고, 뭐 대단해.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저녁을 먹고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TV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대화들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날씨, 내일 계획. 하지만 그 평범함이 행복이었습니다. 지민아,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네, 어머님. 넌 잘못한 게 없어. 절대로. 평범하게 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오히려 그게 가장 큰 복이야. 네, 어머님. 이제 알 것 같아요. 명품 가방 없어도 괜찮아. 비싼 옷 없어도 괜찮아. 너는 그 자체로 충분히 값진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 따뜻한 마음 잃지 말고 가족 사랑하고 평범한 행복 누리면서 살아.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남편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세 식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따뜻하게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시어머니와 시장에 가고 저녁을 만들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이제 나는 안다. 평범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명품이나 허세가 아니라 진심과 사랑이 진짜 품격이라는 것을. 며칠 후 회장 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민 씨, 요즘 제 인생을 다시 생각하고 있어요. 회장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거칠애에만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어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깨달았어요. 명품도 돈도 다 허상이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고 관계고 마음이더라고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 씨 덕분에 배웠어요. 시어머님 덕분에 눈을 떴어요. 고마워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변화해 주셔서요. 우리는 한참을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이 평화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깨달음만 있다면, 용기만 있다면요. 한 달 후, 시어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비싼 호텔이나 레스토랑이 아니라 집에서요. 초대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 저, 그리고 회장 부인과 몇몇 사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진심으로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회장 부인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비싼 꽃이 아니라 시장에서 산 소박한 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정신 차렸잖아요. 정말 감사드려요. 다른 사모들도 하나씩 인사했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들이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김치. 평범한 가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맛있다고 했습니다. 역시 집밥이 최고예요. 정말 맛있어요, 지민 씨. 식사를 하며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하고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 먹고 보니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더라고요.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이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지민아,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너 같은 며느리 만나서 어머니가 복 받았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야말로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만나서 복 받았어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장 부인이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지민 씨, 앞으로 자주 만나요. 진짜 친구로요. 네, 좋아요.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악수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마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남편도 먼저 잤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몇 달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행복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품격은 명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남을 대하는 태도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명품 가방 없어도 괜찮습니다. 비싼 옷 없어도 괜찮습니다. 화려한 모임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며칠 후, 저는 핸드폰에 저장된 단톡방 캡처들을 삭제했습니다. 그 조롱의 메시지들을, 모욕의 순간들을 모두 지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으니까요. 삭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진짜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메모를 하나 작성했습니다. 평범한 삶이 가장 큰 복이다. 그리고 그것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습니다. 매일 보기 위해서요. 잊지 않기 위해서요. 어느 저녁 가족 모두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드신 김치찌개와 제가 만든 계란말이가 상에 올라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이야기를, 저는 시장에서 만난 이웃 이야기를, 시어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대화들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릇을 닦고 저는 행주질을 하고 남편은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지민아, 오늘 계란말이 정말 맛있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우리 며느리 요리 솜씨가 날로 늘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평범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 감사, 행복, 평화. 거실에 모여 앉아 TV를 봤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머, 저 여자 정말 나쁘네. 시어머니가 드라마 속 악역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피곤했나 봅니다. 드라마가 끝나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이거 재미있대. 같이 볼까? 네, 좋아요. 우리는 함께 웃으며 TV를 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1시쯤 시어머니가 먼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지민아, 너도 일찍 자. 내일 또 바쁠 거야. 네, 어머님. 편히 주무세요. 남편을 깨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여보, 남편이 잠결에 말했습니다.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마음이었습니다. 행복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삶이 진짜 행복이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하고 특별하지 않지만 소중한 살. 그것이 제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행복으로 가는 시작이요. 에필로그.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 옷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 삶에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검소하게 사십니다. 하지만 가끔 옛날 동료들과 만나십니다. 금융권 모임에도 나가십니다. 그때만큼은 다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가십니다. 남편은 저를 더 아끼게 되었습니다. 제 힘든 시간을 이해하게 되었고 더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사모 모임 사람들과는 가끔 만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친구로 만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응원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회장 부인의 남편 회사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몇몇 분들께 부탁해서 대출 연장이 되었고 새로운 수주도 받았다고 합니다. 회장 부인은 그 이후로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봉사활동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작은 베이커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소소하게 빵을 만들어 팝니다. 수입은 많지 않지만 행복합니다. 오늘도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식탁에 모입니다. 시어머니가 만든 반찬과 제가 구운 빵이 상에 올라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웃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지만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진짜 행복은 화려함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 있다는 것을요. 평범한 삶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평범하고 평안한 삶이라는 큰 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잘 들었다고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